안녕하세요. LA의 정규 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세계 어느 민족보다 부지런한 이민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유럽 시장을 서서히 지배해 가고 있다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최근에 나온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는요, 전 세계에서 어떤 그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렸는가에 대한 그 랭킹을 이렇게 정리를 한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를 한 자동차 모델이 뭐냐면요, 테슬라 모델 3예요. 테슬라 모델 3가 1위를 글로벌 마켓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위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2위는 이게 한국 사람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는 회사냐면 르노예요, 르노. 그죠? 르노 삼성차도 있죠. 프랑스의 이 배경을 두고 있는 자동차 회사인데요. 이 차가 이 모델이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고요. 그리고 3위는 뭐 울링, 뭐 홍광, 미니 EV라는 이런 회사인데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중국에 기반을 한 자동차 회사인데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저 판매량들이 다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위에는 모델 Y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5위로는 그 현대 코나, 우리나라 회사죠. 자랑스럽습니다. 현대 코나가 5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모델 3가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10월 한 달만 보더라도 22,755대가 판매됐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26만 1000대 가량을 판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보면 모델 3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델 Y도 사실은 판매가 2분기 정도 때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를 토대로 해서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모델 3와 모델 Y가 이 점유율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도표를 보았는데요. 그 도표 너머에 의미들을 살펴야 합니다. 도표의 그 숫자와 데이터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숫자와 데이터 너머에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 메시지를 테슬라 주주라면 읽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모델 3를 살펴볼 텐데요. 모델 3 점유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자, 첫 번째는요. The world's most popular electric vehicle. 자,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the most popular electric vehicle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 바로 모델 3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전기차 하면은 모델 3를 항상 먼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For a third consecutive year.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A third consecutive year. 3년 연속으로 가장 popular한 그 electric vehicle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연속. 1년, 2년, 3년 동안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모델 3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26만 1000대를 올해에만 판매했다라는 거예요. 261,000 for this year. 자, 이번 해 2020년 해만 무려 26만 1000대 가량을 판매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여러분, 그 26만 1000대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2위였던 르노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르노 자동차가 대략 한 7만 대 가까이 팔았거든요. 여러분, 7만 대와 26만 대예요. 무려 거의 한 4배 정도가 차이 나는 거죠. 그죠? 4배 이상을, 이 모델 3가 이 전 세계에 팔렸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게 여러분 영어로 dominant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신뢰하고 테슬라가 좋은 이유가 뭐냐? 테슬라에 내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테슬라라고 하는 이 지금 차가, 이 회사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주들이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만큼 2위와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12%인데요. 전체 EV 마켓 셰어에서 12%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델 3라고 하는 한 종류만으로 전 세계 시장의 12%를 차지했다. 굉장한 거죠. 그죠? 한 종류만으로도 12%를 먹었다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도요타가 전 세계 시장의 대략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도요타가 그 정도를 하는데 전체 자동차를 다 합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델 3 하나로 전기차 시장의 무려 12%를 차지했다는 건 대단한 수치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EV가, the next closest, EV가 아까 르노 자동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르노 자동차의 그 점유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략 한 3% 정도인데요. 여러분, 3%와 12%입니다. 무려 이것도 4배나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율이 전 세계 시장에서 이 4배나 2비와 4배가 차이 날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도표에서도 보셨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전부 다 1% 이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기억한다면요. 12%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그림을 하나 보겠는데요. 자, 이 통계 자료는요, 10월 한 달만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과연 10월 한 달에는 어느 차종이 가장 많이 팔렸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전히 테슬라 모델 3가 22,755대를 팔았죠. 자, 2위가 올링 홍강 미니 EV인데요. 26,600대 가량을 팔았는데 제가 의미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글로벌이지만 이 글로벌하게 팔린 게 아니라 중국의 내수에서 거의 다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차들은 대부분이 다 내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위가 테슬라 모델 Y죠. 자, 모델 Y가 3위를 차지했는데요. 중국 회사를 빼버리면은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가 1, 2를 다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4위에 폭스와겐이죠. 여러분, 한국말로 우리 폭스바겐인데요. 이 폭스바겐이 지금 4위를 차지했는데 1,584대거든요. 근데 이 폭스와겐이 ID 포인트 3인데요. ID 3가 이렇게 됐는데 테슬라 Y가 이를 앞질렀다라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델 Y의 그 점유율이 가진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10월달 통계 자료를 보았는데요. 그 10월달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모델 Y 점유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지점은요. EV 플랫폼의 진검승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전기차 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전기차가 아니에요. 자, 테슬라와 폭스바겐 이 두 회사를 제외하면요. 대부분의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그냥 기존에 만들어내는 내연기관 자동차 바디에 그냥 배터리를 사와서 집어넣은 그런 그냥 형태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LG화학에서 배터리를 사와가지고 그 배터리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바디에 조금만 수정해서 그냥 집어넣어서 전기차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함이 많죠. 불도 자주 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테슬라와 여러분 이 폭스바겐은 왜 이번에 이 둘의 싸움이 의미가 있었냐면
폭스바겐도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순수 전기차를 위한 전기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배터리를 집어넣고 전기차의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고 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그 모델 Y와 ID3, 폭스바겐과 테슬라의 싸움에서 이 모델 Y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즉 순수 전기차끼리 싸움을 붙었는데 거기에서 이 바로 모델 Y가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큰 사이즈의 전기 자동차의 싸움에서 또 이 테슬라가 이겼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the Model Y is a crossover. 자, 모델 Y는 크로스오버 자동차, 즉 SUV형의 좀 제법 큰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스바겐의 ID3는요, 해치백 스타일이에요. 자, 뒤에 좀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치백인데, 그런데 이 큰 사이즈의 싸움에서 이번에 모델 Y가 이 폭스바겐의 ID3를 뛰어넘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이 좀 큰 차들을 선호하잖아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큰 차를 선호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차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바디가. 그죠? 큰 차들을 선호하고요.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큰 차를 선호하는데 유럽에서는 해치백이 굉장히 선호된다 그러더라고요. 파킹랏의 어떤 그 작은 어떤 사이즈 때문에 해치백이 인기가 있다는데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글로벌 점유율에서 모델 Y가 이 폭스바겐의 그 ID3를 앞섰다라는 지점에서 사이즈에서의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스바겐의 그 숫자가 있잖아요. 이번에 판매 숫자가 왜 줄었냐? 왜 줄었냐면은 소프트웨어 이슈 때문에 준 거예요. 이 폭스바겐이 순수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었죠. 자, 순수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테슬라처럼 이 배터리를 집어넣는데 배터리와 그 자동차 바디가요,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려면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자체가 하나가 컴퓨터가 되는데요. 그 안에 작동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움직여지는데, 근데 이 폭스바겐이 순수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 이슈 문제가 막 불거진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매가 지연되고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안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테슬라도 초창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소프트웨어 이슈가, 즉 배터리와 전기차 안에서의 이게 컴퓨터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그런 부분에서 다 극복이 된 거죠. 근데 테슬라가 초창기에 겪었던 것을 폭스바겐이 이제야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모델 Y가 폭스바겐의 ID3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기술력의 그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독일에서 자동차 등록,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사화해서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Tesla remains only automaker to grow in Germany through November with 37% rise in registration. 자, 여러분, 테슬라가 유일한 오토메이커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됐다라는 건데 독일에서 유일하게 성장한 회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1월부터 11월까지 무려 37%의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월부터 정말 11월까지 한 해 테슬라의 그 성장이 37%나 라이즈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올해 코로나를 감안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자동차 회사를 통틀어서 독일에서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자기 자동차 회사를 더 선호하는 이 독일, 여러분 독일은
BMW나 폭스바겐 이런 자기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를 선호하거든요. 일본처럼. 그런 나라에서 테슬라가 여러분 독보적으로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만 유일하게 성장한 회사예요. 나머지 회사는 다 마이너스예요. 전 세계 자동차가 다 마이너스인데 특히 BMW는 마이너스 14.9%가 여러분 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독일 회사죠. 폭스바겐이 마이너스 24.7%가 난 거죠. 여러분 굉장히 크게 손실이 난 거죠. 폭스바겐이. 그리고 도요타가 12.9%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죠. 사랑하는 이 현대자동차도 마이너스 8%가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테슬라가 독일에서, 여러분 독일은 자동차의 왕국이잖아요. 자동차의 메카의 나라입니다. 독일에서 여러분 지배력을 확대하면 유럽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만큼 독일이 중요한 위치고 시장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 지금 5월 달에 베를린 공장을 지금 오픈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테슬라가 베를린, 즉 독일을 이렇게 타겟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유럽 시장에서 독일을 잡아야지 유럽의 패권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그 자동차 회사들, 특별히 독일과 프랑스, 르노와 이 독일의 이런 아주 대단한 회사들을 따돌리고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베를린 공장이 오픈되어서 그곳에서 점점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여러분 그 지배력을 더 확대할 수 있고 더 강력하게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이 통계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독일에서 유일하게 성장했는데 그것도 무려 37%나 이 코로나 전국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테슬라의 지배력이 유럽에서도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은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테슬라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규스TV였습니다.